자, 이제 오늘은 6단원 도함수의 활용 쪽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그다음 방정식 부등식 활용, 그다음 속도 가속도 뭐 이렇게 될 텐데 오늘은 요 한 단원 정도 또 한 단원 정도 이렇게 한 3일에 걸쳐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빡빡할 너무 널널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하는 거 좀 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항상 쌤이 최대 최소 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최대 최소라고 하면은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죠? 범위. 그렇지. 그 전에. 일단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최대 최소다. 그죠? 90%가 함수의 최대 최소고, 그 다음에 10% 정도가 산술기하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로 내가 접근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저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뭘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f'x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얘는 6x의 제곱에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 얘는 지금 6으로 묶어버리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여긴 얘는 1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긴 얘가 1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f'의 그래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 밑에다가 fx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마이너스 2를 함수에다 집어넣어 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니? 12가 되니? 플러스 24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어? 계산 좀 해볼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25가 되겠다. 얘는 25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F1 값은 근데 1 집어넣은 거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더하기 5가 되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x축 기준으로 얘가 1이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25라는 값을 갖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fx의 그래프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어요.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잘려가지고, 그지?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1이었으니까 3은 한 뭐 이 정도 있다고 쳐보자. 3,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실제로 여기는 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둘 중에 얘가 확연히 더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더 많이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도 그림을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서 그런 것 뿐이지 얘보다 얘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양 끝값 있지. 여기는 얘 끝값. 그러니까 f 얼마? 마이너스 3이랑 f 마이너스 3이랑 그다음에 f3이라는 값은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f에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54가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4. 그다음 더하기 27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6에다가 플러스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랑 하니까 27이 될 거고, 마이너스. 요거랑 하니까 9가 되겠죠? 얘는 14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다음, 여기 얘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3을 넣어보세요. 그럼 제가 3을 넣었더니 54에다가 플러스 27에다가 그 다음 얼마지? 마이너스 36인가요? 그다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계산해봐. 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랑 계산하니까 45가 될 거고 이 값은 50이 됩니다. 실제로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는 소리겠죠. 맞아? 얘는 사실상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얘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이 함수 값은 지금 5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얘 값은 지금 보니까 14라는 값을 가지니까 잘 그린 것 같은데 여긴 얘가 요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요 그래프가 아니라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됐어? 얘가 최대값이 됐어. 그다음 실제 최소값은 뭐가 최소값이 되니? 얘가 최소값이 됐지. 맞아요? 여기 얘가 최소값이 됐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반드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닫힌 구간에서 있잖아. 닫힌 구간 A, B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구하려고 얘는 근데 fx는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를 좀 깔아줘야겠네요. 미분 가능한 함수. 어차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다항함수일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은 뭘 먼저 구해봤어? 봐봐. 지금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있는 이 점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증가하는 그 끝에 있는 요 점이 제일 큰 값을 가질 요 근처에선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점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질 수 없죠. 어차피 이 중간 점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점들 말고 좀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각 극값들 있지. 극값들. 그러니까 기준이 될 만한 점 내가 지금 처음에 구했던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요거 두 개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극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해서는 얘는 양 끝값들이라고 할게요. 끝값. 극값들과 양 끝값.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값 중에서 결국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올 거야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해봐야 최대 최소는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난 여기는 이 값들 중에서만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닫힌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대 최소가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얘의 극값들과 양 끝값들만 구해서 거기 있는 걔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만 찾아주면 됩니다.로 개념을 잡아도 괜찮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지 원래대로라면 그래프 그려서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는 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이번 문제니까 나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f'(x'를 먼저 봐야지. 어쨌든 난 극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줬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1 될 거고 3, 1 되면서 마이너스 달아주면 인수분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값은 뭐 있어요? x값은 3분의 1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있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양 끝값이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0과 2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요 4개에 대한 함수값만 구해준 다음에 요 4개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구해주면 최대 최소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만 잡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두 개를 극값이라고 요거 두 개 집어넣은 극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두 개 집어넣은 거를 끝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부터 넣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9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27분의 1로 묶어야겠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더하기 뭐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가요? 얘는 27분의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까요? 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어 봤더니 여전히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4개의 값 중에서 요 4개, 3개의 값이겠지. 0, 2개 똑같으니까. 3개 값 중에 제일 큰 거는 0이 제일 큰 거. 여기는 얘가 최대값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일 겁니다. 요렇게 구해주면 끝난다는 소리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미분 가능함수. 여기서 다 친구가 A, B에서 미분 가능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극값이랑 끝값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개념만 첫 번째로 익혀가면 좋겠다. 됐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연속이지 않거나 등등등 좀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본은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 그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뒤에 문제 요거랑 요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두 문제. 1번, 2번 표현 바꾸기까지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1-2번 문제. fx가 구간 0에서 a까지에서 최대값 f0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극값이랑 끝값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뭘 그려주는 거라고 했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가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봐봐.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양 끝값이랑 뭐 극값들 다 구해야 되는 건 맞아. 그지? 일단은 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봐.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했더니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됐고 얘는 3x로 묶어봤더니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0과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fx의 그래프는 여기에 0 잘릴 거고 여기에 4 잘리면서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는 거지. 지금 내가 구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만 딱 그려놓고 보자. 여기는 얘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래? A까지라고 했고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이렇게 여기가 A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얘는 최대값이 지금 현재 F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맞아요. 그죠? 그럼 얘가 A가 더 커져도 된다는 소리고 더 커져도 된다는 소리고 더 커져도 된다는 소리야. 더 커져도 된다는 소리야. 그죠? 어디까지 가겠어?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요 점 마지막 여기는 요 점이 A였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A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 A 값을 구해주세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해되죠? 얘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최대값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작전을 세워봐. 어떻게 이제 풀면 되겠어? 흐름을 잡아보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 4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제 풀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 숫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 물론 나중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비율을 통해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 얘기는 여기선 안 할 거야.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바라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이 점의 A 좌표, 여기 있는 요 점의 X 좌표가 궁금한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저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F요. F0. F0은 얼마예요? FA가 어. 1이에요. FA가 뭐가 된다? F0이 된다. 그죠? 얘가 1이다. 맞아? 라는 이 뭐를 풀면 되겠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FA가 F0이 돼야 되는 거잖아. FA가 F1이 돼야 돼. FA가 1이 돼야 돼. 이런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1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없어질 거고 A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0이라는 건 뭐 얘겠지. 여기서 접하는 거 맞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A 값은 뭐였겠어? 6이었겠지. 답은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보자. 다음 봅시다. 3번 볼게요. 3번. 자, 두 실수 x랑 y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x제곱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이 문제에다 진짜 별표 하나만 쳐놓고 꼭 기억해 놓읍시다. 얘들아.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봐봐. 여기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저기는 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못 구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 문자에 대한 함수였을 거야. 그렇죠? 한 문자에 대한 식이 함수인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근데 얘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는 없어. 지금 현재로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래서 앞에를 봤더니 뭘 줬어 나한테? x랑 y에 뭘 줬니? 관계식을 하나 던져줬네. 맞아? x랑 y의 관계식을 던져줬다는 건 뭘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소거라는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죠? 소거를 해버리면 일단 여기서 x제곱을 소거하는 게 편하겠니? y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니? 그렇죠. x제곱을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은 뭐라고 놓을 거야? 4-2y 제곱이라고 놓을 거야. 여기는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4-2y 제곱에다가 y를 곱해준 형태로 이렇게 y에 대한 3차 함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제 값을 지금부터 구해주려고 합니다. 제 최소값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소거를 할 때 있잖아. 소거를 할 때 정말로 무시해서는 안 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범위가 있어요. 범위. 그러니까 잘 봐봐. x제곱이라고 했잖아. x제곱. 얘를 지금 얘라고 놨지. 근데 x제곱이라고 하는 건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반드시 뭐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여기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사라지면 안 돼. 그 정보는 달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 있지. 얘를 풀어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y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나는 y 범위가 요 범위일 때만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우리가 소거를 할 때 문자 대신에 문자를 넣을 때는 항상 그 범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 x의 제곱 있지. x의 제곱 같은 항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 거기 있는 개를 소거할 때는 x제곱,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을 소거할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써주고 거기서 얘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제 남은 것만 한번 생각해봐.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x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나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4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x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랑 지금 저 문제랑은 완전히 똑같겠죠. 문자만 지금 y로 바뀐 것 뿐이지.
맞아요? 결과도 완전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얘 뭘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해서 한번 가보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 아이고 답이 더럽게 나오겠네. 얘가 0 되는 x 값은 뭐가 되겠니? x의 제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어? 얘 값은 뭐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아유 더럽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얘 양끝 값은 뭐야?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는 거랑 f에다가 루트 2는 거랑 이게 양끝 값이 되는 거고 그 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f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넣은 값이랑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요거 4개의 값을 착실하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준 다음에 그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찾아주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계산이 좀 더럽긴 하겠지만 충분히 계산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신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 여기 직접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집어넣어봐. 얘 집어넣어. 어떻게 되겠니?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뭐 어디다 넣는 게 편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넣는 게 편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제곱이 있잖아, 제곱. 그죠?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얘 루트가 벗겨질 거란 말이야. 그럼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겠죠? 여기다 넣자. 그냥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2 곱하기 뭐가 됩니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니까?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는 3분의 몇이니까? 10이니까 3분의 8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8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뭐 유리화까지 해주면은 뭐가 되겠어? 9분의 8 루트 6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기는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어 가면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쪽에서 이 뒷부분에서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을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 계산이 어려운 거는 그래도 어쨌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 이 정도 계산은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했으면 얘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준다. 그러려면 뭔가 소거를 해줘야 된다. 소거해 줄 땐 뭐까지 주의해라? 범위까지 주의해라. 여기까지가 정확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문제에서 지금 말할 게 되게 많은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그 최대 최소 구하는 팁을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기본이 뭐라고 했지? 가장 기본이?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90% 이상이 뭐의 최대 최소라고 했어?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고 두 번째 10% 미만 정도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 수학 하에서 다 배워왔던 거니까 따로 더 설명하지 않고요.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 있는 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이 뭐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면은 100%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 오케이? 그런데 그래프를 매번 그리기가 어때? 귀찮잖아. 우리 그래프 그리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수 있는 좀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한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전처럼 다 친구한 A, B에서 모인 상황, 미분 가능한 애들은 근데 요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라고 했었어. 뭐라고 했지? 극값과, 그지? 극값과 양 끝값. 극값과 끝값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어떤 i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케이? 얘는 사실 뭐 연속이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 어차피 다항함수 다룰 거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다시 열린 구간 AB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에서 반드시 최대랑 반드시 최소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최대 최소 정리 자체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에서는 최대랑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다시 봐봐. 여기서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반드시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제일 높은 값이랑 제일 낮은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열린 구간이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열린 구간이었다. 그러면 얘는 현재 최대값은 존재하는 거지만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극값이 여기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극값이 하나뿐이야.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극값이 뭐라면 극대값이라면 그 극대는 자동으로 무조건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극값이 극소였다면 그 극소는 반드시 최소값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열린 구간 A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밑에다 그려볼게. 여기 AB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대.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 포인트가 바뀌는 그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서 극값을 가졌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얘보다 다 작았을 거고 얘보다 다 작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극값이 뭐였다면? 극대였다면 그 극대값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주변에서 다시 이 구간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극값이 뭐였어? 극소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극소값이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건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요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 요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한 케이스도 없어.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어. 그죠? 특별할 때, 요럴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값이 하나만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 극값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알았죠? 요런 상황.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갑시다. 알았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그 구간 내에서 최대랑 최소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었어. 특별한 케이스였으면 이렇게 그냥 그래프 안 그려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산술기하 평균 써서 구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 하면 최대 최소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 다 끝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한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 기하 쪽 파트에서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기하 쪽 파트에서 좀 다른 얘기가 있어. 얘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 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보자. 나는 여전히 뭐가 궁금하냐면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해.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궁금한 요런 생각, 요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있잖아. 요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머릿속에 지금 이만큼의 개념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다가 그걸 들고 여기는 얘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 최소가 궁금한데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최대 최소,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가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함수일 확률이 90%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지 않을까? 이 넓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식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넓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넓이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겠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란 말이야. 그죠?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뭘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저거 두 개를 곱해버렸을 때 걔는 한 문자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한 문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봐봐. 여기 있는 요 길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걸 내가 여기 있는 얘 함수값으로 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 거냐면 t라고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는 대칭축까지 있고요. 여기는 얘 값이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t에서 1을 뺀 거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면서 t-1이 되면서 그거의 2배가 되는 가로의 길이는 2의 t-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의 세로의 길이는 여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될 테니까 t에다가 2-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넓이 자체를 하나의 함수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된 거고.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t라는 문자를 놨다면 그 문자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 t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2보다 어때? 작은 쪽에 있어요. 맞아요? 이 t라고 하는 요점의 좌표는 얘랑 얘 사이에 있을 때만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 값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서 더 이상 길이가 아니게 되죠. 그죠? 그럼 t가 2보다 큰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t값은 1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현재 그럼 열린 구간 1에서 2 사이에서 여기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니까 지금 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열린 구간이었으니까 이 경우 이 케이스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풀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해서 여기는 얘를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3차 함수네요. 일단은 요거랑 요거를 곱해봅시다. 뭐가 돼요? 이거 일단 좀 귀찮으니까 t-2로 하고 마이너스 빼버릴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2t, 마이너스 2t는 여기다 곱해주고 얘랑 먼저 계산해봤더니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6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전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st.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니까 얘에 대한 상황이 궁금해. 얘의 그래프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할 것 같으니까 미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6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12t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자? 묶어주자.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묶이나요? 그럼 얘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2. 됐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 찾을 수 있나요?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0 되는 값 나오니? 계산 잘못했니? 잘 됐나요? 잘 됐나요? 마이너스 2.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 이거 계산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다시 잠깐만 t에다가 2-t, t-2,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맞는데 t-1의 2배. 계산이 좀 더럽네요. 그죠? 더러워요.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왔지 이거? 봐봐.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니 이거? 그러네. 근데 뭔가 좀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밑에 있는 해설 풀이랑 좀 다르게 지금 t라는 값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까지 한번 써보는 거야. 일단 판별식 먼저 가봅시다. 판별식은 뭐가 돼요? 9-6이 되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돼요?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 됐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요 구간 안에서였어. 상황 자체가. 그지? 요 구간 안에서였어. 그런데 여긴 얘가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면 1보다 작아지니까 저 구간에서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간에 해당하는 게 이거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걸 만족하는 t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도대체 무슨 값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얘 지금 최고차에서 음수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랑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극대값은 당연히 최대값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해놨던 요 S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3분의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 자체는 좀 더러울지 몰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요 풀이대로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볼게. 여기는 얘를 t를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놓고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아예 지금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값이 어차피 1이라는 사실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오케이?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요점의 좌표는 1 플러스 t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얘는 가로의 길이가 2t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다 함수값 집어넣은 거니까 t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1 플러스 t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이제 st라고 놔도 괜찮다는 소리고 여전히 t의 범위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여기서는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까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서 정리했을 때 아마도 t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3분의 루트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1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소리고 걔를 집어넣은 게 결국은 높이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넓이가 궁금해요. 어차피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어차피 직사각형의 넓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고요. 삼각형의 넓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내가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넓이를 내가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그 함수로 만들 수만 있다면 최대치수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았죠? 그런 형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3번은 좀 힘들겠죠? 오케이, 2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라고 했어. 그죠?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쪽만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칭축은 먼저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요점의 좌표는 3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봐도 괜찮긴 해요. 여기는 얘를 봐도 괜찮긴 한데 보통은 큰 쪽을 봐주는 게 조금 더 편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차이 난다라고 해서 얘를 3 플러스 t라고 놔도 괜찮은 거고 여기 있는 얘를 3 마이너스 t라고 놓는 것보다는 3 플러스 t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예 그냥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t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뭘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3 플러스 t라고 놓으면 여기다가 3 플러스 t를 넣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였으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얘를 t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 오케이? 그러면 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t-3의 몇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t의 범위를 먼저 보고 갑시다. t의 범위는 3에서 8 사이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는 얘를 지금 내가 st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st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요거 뭐 해줍니다. 미분해 줄 건데 미분해 주기 전에 요거 일단 요거 빼고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빼고 갑시다. 요번에는 S'(T) 해서 요거 2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안에 거를 요거를 전개한 거를 미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전개 먼저 해보자. 마이너스 T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T제곱 나오는 거 어디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 6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 3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9T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T는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 6 나올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18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오고 됐죠? 요거를 뭐 합니다?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뭐가 돼요? 18t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2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정도는 내가 빼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3을 뺐더니 마이너스 6에다가 얘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또 이러네. 또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로 나오네. 그죠?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더 많아요. 안 되는 형태보다. 지금 얘는 문제가 좋지 않은 거야. 오케이?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는 뭐 해주세요? 마찬가지 근의 공식 써주세요. 오케이? 얘가 0 되는 x값 찾아주려고 근의 공식 썼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3 플러스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해가지고 9 마이너스 4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t값은 뭐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원래 주어져 있던 여기 있는 얘 t 대신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 값을 t라고 요 길이를 t라고 놓고 여기 있는 얘를 3 플러스 t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계산이 좀 더럽다 뿐이지 문제 해결하는 흐름 자체는 완전히 다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죠? 넘어갑시다.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얘들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항상 문제를 볼 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지금 요 상황이잖아.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거 먼저 좀 작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해서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어? 여기는 요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어? 높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지금 여기는 이 값을 k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해주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쉽지 않아 보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봐. 일단은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뭐가 됐어? k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 이 길이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얘를 너희가 처음에 봤을 때 저기는 저기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죠? 저기는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근데 저기는 저 길이라고 선생님이 길이를 볼 때는 항상 양끝 점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은 얘랑 얘의 교점이고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는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지? 그리고 여기는 요 두 개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었고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지 말라고도 했었어. 뭐야라고 했었어? 가정해라 라고 했었어. 그죠? 얘네를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잘 봐봐. 이거 다 넘겨놓고 생각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내가 실제로 궁금했던 건 알파랑 베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베타 빼기 알파가 궁금하죠. 두 근의 차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베타 빼기 알파 두 근의 차가 궁금했어. 그럼 우리는 또 뭐 준비된 공식이 있잖아. 두 근의 차 공식. 그죠?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는 없어질 거고 루트 뭐가 됩니다? 판별식이 됩니다. 얘는 9-4k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잘 봐봐. 내가 지금 궁금했던 넓이 SK라고 하자. 이번엔 K에 대한 변수에 대한 식이니까 SK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세로의 길이는 K가 될 거고 그 다음 가로의 길이는 9-4K가 될 거야. 루트 9-4K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K값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최대가 되는 K값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된다.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니 없니?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무리함수는 여기는 이 K가 없어야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고요. 이 K가 들어가 있으면 그릴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이 K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니?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루트 되면서 9K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K 세제곱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걸 나는 구하고 싶었지만 결국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얘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관심은 뭘로 가는 거냐면 9K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가 될 때 K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K의 범위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K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아예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한선이 있긴 있을 것 같아. 그 제한선은 여기는 얘의 최대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의 최대값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대칭축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고 그건 일단 잠깐 무시하고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지금부터 노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한번 가보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잠깐만 뭐라고 fk라고 잠깐 놔볼게요. 이걸 미분해서 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12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되는 k 값은 뭐랑 뭐예요? 0 또는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0보단 커야 되니까 여기서 얘가 극값을 가는 건 2분의 3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범위 내에서 2분의 3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기는 저 2분의 3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극대값을 갖게 되는 K값이 될 테니까 저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은 2분의 3이었군요.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 흐름대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여기는 요 흐름대로 풀되 그 흐름에서 봐봐 요런 나한테 뭘 줬어? 그러니까 일단은 두근의 차 공식을 이용한다. 선생님 두근의 차 공식은 되게 많이 이용되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는데 난 얘의 그래프를 그릴 자신이 없어.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형태로 살짝 변형해 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얘를 집어넣으면 3차식 나올 거고 3차식의 최대값은 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3번 보자. 3번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줬나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함수 x제곱에 3-x의 그래프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mx가 y는 mx라고 한 애가 저기는 쟤와 만나는 1사분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P랑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점이 3,0이고 P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Q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M과 그때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되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네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 이걸 100% 다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 싸움이거든, 해석 싸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 봐봐. 내가 여전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뭐가 궁금한 거야?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저기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표현할 때 가로나 세로를 내가 설정하면 좋겠지만 가로, 세로가 지금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입니다. 그죠? 가로랑 세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해결하기 좀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죠? 뭘 가로로 놓고 뭘 세로로 놔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설정해 볼까? 선생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고정된 점은 딱 하나 있지. 고정된 점은 여기 딱 하나 있어.
요 점 하나 있고 여기서 m 값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얘가 요렇게 PQ가 바뀌면서 삼각형 모양이 요렇게 바뀝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m 값이 변함에 따라 삼각형 모양이 바뀌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정된 점은 요 한 점이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리면은 높이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요 두 점의 좌표의 차이가 뭐가 되겠어?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높이 먼저 구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 높이를 내가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이 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 가만히 보면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는 이 직선은 줬으니까 mx-y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3,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얘가 그 거리는 당연히 m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이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m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끝까지 다 구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생각하고 가는 거야. 다 높이나 길이 자체를 다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케이? 이런 생각입니다. 됐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의 기울기가 얘들아 m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내가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즉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길이를 구해주면 이 길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왜?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뭐였으니까? m이었으니까. 만약에 여기는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m 곱하기 l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서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의 l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요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래.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m이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얘가 2였으면 얘는 2m이겠죠? 얘는 2배의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저기는 저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요 L이라는 요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요 L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0과 알파랑 베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됐어? 그러니까 나는 뭘 만들어야겠다? 방정식을 만들어야겠다. 무슨 방정식이에요? x의 제곱 3-x가 뭐랑 같아지는 mx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을 만들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0과 알파랑 베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공통인수로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날려버리면 0이라는 요 해가 날아갑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얘는 3x-x의 제곱이 m이 됩니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m이 0이 됩니다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럼 마찬가지지.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였는데 알파랑 베타의 두 근의 차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두 근의 차 공식은 뭐가 되겠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그죠? 그 루트 판별식을 써보자. 9-4m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길이도 확보된 상태. 그지? 그럼 여기는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저 넓이를 내가 m이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생각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풀어보러 가면 됩니다. 알았죠? 일단 가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세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이 길이 맞아 구해보자.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라고 했어요.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해가지고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분해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며 얘는 절대값에 뭐가 되겠어? 3m-0이니까 절대값 3m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m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은 지워도 상관없겠네요. 여기는 얘가 현재 가로의 길이입니다.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죠? 그럼 가로의 길이 구하러 가보자. 가로의 길이는 뭐였어? 얘에다가 L 곱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얘를 곱한 거야. 루트 9-4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여기는 얘가 SM입니다. m에 대한 함수. 2분의 1이 빠졌군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해놨더니 뭐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얘가 사라지면서 정리해봤더니 2분의 3에다가 m에다가 루트 뭐가 돼요? 9-4m이 됩니다.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똑같잖아. 아까 문제랑. 그죠? 여기 있는 이 m을 어떻게 제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안에 있는 값이 3차 함수로 나올 거고 거기는 얘의 최대값을 나는 구할 수 있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m의 범위는 뭐라고 했으니까 m의 범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는 범위를 달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 정도의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죠. 그죠?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잘 봐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개념을 잡아줬고 최대최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 자체는 너희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얘들아.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도. 알았죠? 다시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차피 뭐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지? 그리고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도구들 여러 가지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길이를 구하는 도구 중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있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있었어. 맞아? 그러면 일단 보자. 여기서 내가 요 점을 고정점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 점만 안 변하고 나머지 점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요 점을 고정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사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이는 얘랑 얘 알파랑 베타의 차이에 몇 배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얘가 이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m배가 될 거고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배의 이 길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알파랑 베타 요 길이의 차이가 궁금했던 건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체는 뭐였어? 여기는 원래 주어졌던 3차 함수랑 여기는 요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였단 말이야. 그럼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일단 0,0이라는 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근 하나는 지워버리고 나머지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생각대로 알파랑 베타 가지고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의 m배를 해주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줘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제 얘 곱하기 해가지고 넓이를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그대로 식 쓰면 되는 거고 식 써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저거 집어넣으면은 m에 대한 3차 식 되겠군요 라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걔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하나씩 너희가 차근차근히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자, 이번에는 부피. 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에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부피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는 요 부분도 잘라내고 요 부분도 잘라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착착 접어서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얘들아 부피를 구할 때 항상 생각해봐. 부피를 구할 때는 항상 뭐가 궁금해? 밑면의 넓이가 궁금하고 높이가 궁금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높이 정도를 여기는 요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놔보면 어떨까? 오케이? 아니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잘라낼 거니까 여기는 이 길이를 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x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이 길이를 표현할 때 여기는 요 길이는 지금 1-2x가 될 거야. 좀 편하게 구해질 것 같고. 맞아? 거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얘가 60도인 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도 루트 3분의 x야 라고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차라리 얘를 x로 놓는 게 낫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요 밑에를 x로 놓으면 여기 있는 얘가 루트 3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2 루트 3x가 되면서 식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뭘 x로 놓는 게 좋겠구나. 여기는 이 길이를 x로 놓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됐어? 그러면 x의 범위 먼저 찾고 가자.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여야 될 거고.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전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x고 요게 x란 말이야. 그러면 2x가 1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 요거 먼저 생각하고 갑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면서 1-2x가 되면서 그죠? 그다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면서 루트 3분의 1 x가 되면서 됐죠? 그럼 이제 넓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여기는 얘만 곱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그 넓이는 뭐가 됐어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됐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2x라고 한 거니까 밑면의 넓이는 뭐가 되겠니? 4분의 루트 3에다가 1-2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걷다가 높이, 걔의 높이는 루트 3분의 뭐라고 했으니까 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내가 궁금했던 얘 부피였구나. 됐어? 그럼 루트 3 약분되면서 없어지고 깔끔하게 식이 나오네요. 4분의 x에다가 1-2x의 전체 제곱입니다. 부피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지금 0에서 몇 사이? 2분의 1 사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여기는 얘 뭘 구해주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죠? 부피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아요. 뒤에 있는 문제 1번, 2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요. 아이고 이건 어렵겠네요. 육각형이니? 육각형이 괜찮다. 오케이, 이것도 두 개 한번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3번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좀 확대를 해놨어요. 1번 문제 보자. 여기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뭘로 하고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뭘로 하는 얘로 하는 이게 착착 접으면 육각형 모양의 그릇이 되겠죠. 그거의 부피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거 하나의 길이가 궁금할 것 같아.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한, 나한테 관심 있는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만 구하면 여기는 얘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괜찮니?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안다면 여기 있는 얘 길이 잠깐만 A라고 그냥 잠깐만 놔볼게. 그러면은 여기 육각형이니까 요렇게 잘라보면은 정삼각형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해가지고 곱하기 6을 해주면은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잠깐 B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B를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겠다? 부피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지금 문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저기는 저 문자를 하나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더 이상 A라고 넣는 게 아니고 얘를 B라고 넣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똑같은 생각을 그냥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이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관계. 얘는 사실 여기는 요 길이에서 지금 파생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는 요 삼각형이지. 여기는 요 삼각형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관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관계는 루트 3배일 겁니다. 얘가 몇 각형이야? 정육각형이잖아. 그죠? 정육각형이니까 여기는 얘가 120도였을 거란 말이야. 얘가 120도라는 건 얘가 60도란 얘기고 여기는 얘가 30도란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1대 루트 3배가 된다는 뜻이란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놔버리면은 요 길이를 구할 때도 내가 되게 행복하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도 난 되게 행복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부피를 구하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x의 범위 먼저 설정하고 갈까? 얘는 0보다는 커야 될 거야. 길이니까. 그다음 뭐보다는 작아야겠니? 그렇지.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그거 2배 된 게, 이거 2배 된 게 3보다 크면 안 될 테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높이는 루트 3x가 될 게 분명합니다. 여기 밑면의 넓이가 뭐가 될까요? 밑면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3-2x 요거 전체 제곱의 몇 배가 될 거야? 6배가 될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여기는 얘랑 곱하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랑 약분되니까 2가 될 테니까 2분의 9에다가 x에다가 얘는 3-2x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3 사이였을 때 여기는 얘 뭘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서 문제 푸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될 거고 그 해석하는 방법을 천천히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다시 한번 너희가 저식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시작해 보자.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아마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문제는, 그지? 천천히 다시 한번 봐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 일단, 뭐가 궁금한 거야? 부피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럼 부피를 구할 생각을 해야겠죠? 맞아요? 아까 문제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그지? 아까 문제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접어서, 이걸 이렇게 접어서 하면 높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높이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얘를 접으면, 얘를 접어서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접은 걸 옆에서 보면 요렇게 된 삼각형 모양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얘를 접었어. 요 부분이랑 지금 요 부분이 요렇게 접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요거랑 요게 얘가 되는 거고 요게 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지금 요렇게 접어놓은 상태야. 요거 이해돼요? 됐어? 그 정도 보이니? 헉, 나경이야? 알았어. 자 봅시다. 오늘 전화가 되네? 아니 그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아 그래? 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뭘 해달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어. 그죠? 잘라달라고 했어. 얘는 사각형에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문제를 좀 읽어봐야겠네. 문제 다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같이 똑같은 상황이구나. 다시 봐봐. 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나는 어쨌든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할 것 같아. 그죠? 여기는 요 길이는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왜? 나는 여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길이를 알아야 되겠어?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길이. 맞아요?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얘는 절대로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그죠? 정사각형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얘가 더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생긴 요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정삼각형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길이들이 결국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그 길이를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놀래? x라고 놀래.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길이도 여전히 뭐가 되겠고? x가 되겠고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니까 얘들아? 4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4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x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아까 삼각형 모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x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얘도 현재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4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그럼 내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니까? 높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에 또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만데? 여기는 요 길이가 2 마이너스 x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요 높이는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요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봤더니 얘가 뭐가 됐어? 루트 뭐가 돼요? 4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죠? 높이는 얘가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부피 구하러 한번 가보자. 부피 구하러 가보자. 여기는 얘 뭘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그러니까 4-2x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이게 단면의 넓이입니다.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여기다 뭐 해줄 거야? 높이 곱해줄 거야. 높이는 뭐예요? 4-루트 4-4가 될 거야. 됐죠? 거기다 뭐 곱해줄 거야?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줄 거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다? 부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얘 루트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이 루트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곱해서 집어넣어야겠다. 어이구, 그럼 얘 몇 차 함수 나오네? 5차 함수 나오네, 그지? 그럼 굉장히 끔찍해지잖아. 5차 함수는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은 함수예요, 현재는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5차 함수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변수 설정이 조금 어색했구나. 변수를 어떻게 다시 설정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좀 이상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참.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이게 5차 함수가 나와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뭐를 x라고 넣는 게 좋을까? 뭐를 x라고 넣는 게 좋을까? 사각뿔 만들라는 거지 지금 문제가. 그럼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높이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를 x라고 놔볼까 우리? 요만큼은? 그래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여기를 x라고 놔보자. 얘를 x라고 놔보면 뭐가 돼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까? 2-x가 될 겁니다. 그죠? 여전히 여기는 얘가 그럼 얘가 x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2-x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도 똑같잖아. 얘가 뭐가 될까요? 루트? 아까 했듯이 이번에는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 거니까 4-4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넓이가 뭐가 돼요? 이걸 2배니까 4x 제곱이 넓이가 될 거고 여기다가 루트 4-4x를 곱해줄 거고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죠? 이게 부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똑같은데 저거 집어넣으면 저거 몇 차 함수야? 5차 함수인데 5차 함수를 하라는 건가 그냥? 오차 함수 해보자. 오차 함수 해보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오차 함수 가보자. 일단 여기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자. 여기서 4랑 4는 빼낼 수 있죠? 4랑 4는 빼낼 수 있어. 2로 나갈 거야. 그럼 얘까지 합쳐져서 3분의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x의 제곱의 루트 뭐가 돼요? 1-x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x의 제곱만 집어넣어 보자. 그럼 루트에 뭐가 됩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일 테니까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4제곱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0 되는 값은 x 3개로 묶어버리면 4-5x가 될 테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0 또는 뭐가 되면서 5분의 4가 되면서 그 값은 x가 5분의 4일 때 같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범위는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어디 갔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 5차 함수라서 좀 당황했는데 5차 함수로도 나올 수 있나 봐.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어차피 계산은 되네요. 지금 보니까.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5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올 것 같아. 일단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얘들아? 15분의 얘가 뭐가 돼요?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저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 뭐가 되겠어? 3분의 8 곱하기 25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 루트 얘는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100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요것도 이제 유리화하자. 이게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답만 볼게요. 이렇게 125가 되고 125에다가 3을 곱해요. 얼마니? 375인가요? 375분의 뭐야 이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이거 2의 4제곱이고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이네. 127 루트 5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뭐야 5분의 8이라고? 이거
아,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여기는 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됩니다. 답은 5분의 8 맞네요. 그죠? 이렇게 풀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극값은 최대가 되게 하는 극값은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 그냥 그거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말아서 그냥 이런 거지. 지금 느낌이 직사각형 모양의 요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 쳐보자. 요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뭘 만들겠다? 요렇게 원기둥을 만들겠다. 그죠? 원기둥을 만들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의 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어렵다, 그지?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해서 또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지도 않았어요. 짱나죠?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의 비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전체 둘레의 길이를 내가 2L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들아. 2L이라고 잡은 이유는 뭐냐면 L이라고 잡으면 걔를 또 반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오케이? 2L이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를 여기는 요 길이라고 할까? 이 길이라고 하자. 이 길이를 X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L-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 거야. 그죠? 그럼 둥글게 말면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원이 될 거야. 밑에서 바라보면. 그럼 여기는 얘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됐다는 뜻이니까 x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이 파이 r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x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됐다는 소리야? 2파이분의 x가 됐다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파이분의 x가 됐구나. 그러면 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파이 r의 제곱 이 넓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의 뭐가 되겠어? 2파이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된 게 뭐가 됩니다? 얘가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돼요? 그냥 말 그대로 L-X가 돼요. 여기는 얘가 Vx입니다. 얘 부피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상수들은 다 내보낼게요. 여기서 4파이 제곱이 나가면서 4파이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파이랑 곱해져서 파이 하나 약분시켰어요. 남은 거는 x의 제곱에다가 이건 뭐가 됐어? L-X 이렇게 된 상황이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또 최대가 되게 하고 싶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를 또 뭐 해줄 거야? 미분해 줄 거야. V'(x) 구해봅시다. 4파이분의 1은 앞에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얘를 미분하기 전에 잠깐만 전개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미분했더니 2lx-3x 제곱이 되면서 얘가 0 되는 x값은 뭐랑 뭐가 돼요? 0 또는 3분의 2l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인 건 당연히 아닐 거야. 여기서 x의 범위는 당연히 0에서 L 사이가 될 테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L이 되는구나. 어떤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는구나? 3분의 2L이 될 때가 요 부피의 최대값을 갖게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얘가 3분의 L이 됐다는 거는 여기는 얘가 3분의 2L, 다시 3분의 2L이 됐다는 거는 3분의 2L 는 거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3분의 뭐가 됐다는 소리야? 1L이 됐다는 소리지. 그렇다는 거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군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요 2번 문제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편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들아, 오늘 했던 거 총 예제 3개 있었어. 그지? 예제 3개 있었어. 예제 3개랑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다 합치면 4개, 12문제 풀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지? 하루 종일 12문제 풀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는 일부러 조금 나갔어요. 진도 자체를. 일부러 조금 나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요 특강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최대 최소, 그러니까 너희가 수학 2를 한 거랑 안 한 거의 차이는 뭐냐면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랑 안 올라가는 거의 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특강을 들었으면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야. 최대 최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얘는 함수의 최대 최소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에 뭘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내가 특별한 경우 2가지를 설명했어요. 그죠?
극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경우는 미분 가능한 경우는 결국 양 끝값이랑 극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 열린 구간에서 최대치수는 그 안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게 극대였다면 걔는 최대값이 될 게 분명하고 그게 극소였다면 걔가 최소값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가 0 되는 값을 두 개를 구했고 그 중에서 0 되는 값 중에서 저기 이 범위, 처음에 x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지금 선생님이 그냥 요거가 그냥 답이다라고 그냥 넘어갔지. 그 넘어갔던 이유 중에는 사실 뭐가 깔려 있는 거야? 극값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 범위 내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극값에서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무슨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가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 열린 구간이 이렇게 잘려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극소를 갖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절대로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극값을 갖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면은 제가 만약에 근데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거기는 극값을 갖게 하는 x값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 최대값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또 별다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집어넣어가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알았죠? 정확하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는 게 마땅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뻔한 거야.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봐봐 얘들아 너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얘기해 줄게.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결국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몇 차 함수? 3차 함수. 몇 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미분이란 걸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뭘 통해서? 도함수의 정보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 감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극대 극소를 다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3차 함수라든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는 그려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미분을 배우면서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고 그다음 접선의 방정식 그런 거 구할 수 있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그 생각을 너희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희들 여태까지 되게 어색해했던 이런 문제 있잖아. 나오는 족족 틀렸던 그런 문제 그지? 이런 문제를 오늘은 기필코 정복해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지금 풀다 보니까 여기는 요 문제죠. 요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어색했어. 그지? 어색한 이유가 결과가 오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색했던 거야. 근데 실제로 그냥 해봤더니 되잖아, 그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색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은 교육과정에 좀 충실하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3, 4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변수를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설정해도 얘는 3차 함수로는 표현이 안 되네.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희가 제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쪽 파트도 마찬가지 뭐 할 거냐면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 함수랑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어디서 했던 거야?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3, 4차 방정식 풀 수 있어. 3, 4차 부등식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돼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내일 또 봅시다. 얘들아 다시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시간 좀 있단 말이야.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것 꼭 잊지 말고 제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